소설 인간혁명 10권 제4장 전망. 장마 저편으로 마침내 자결하는 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7월 9일 오전 8시부터 도쿄 지방구와 오사카 지방구의 참의원 선거 개표가 시작되었다. 전날 밤부터 개표가 시작된 각 현의 지방구는 이때까지 약 절반 정도가 당선이 판명되었는데 자민당이 21석, 사회당이 11석, 녹풍에는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다. 전국구는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회원들의 관심은 도쿄와 오사카의 지방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서 못이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보도에 일희일우했다. 오사카의 하루키 세이이치로는 3위를 지키며 확실히 표를 쌓아가고 있었다. 도쿄의 기요하라 가스는 당선권에 들었는가 싶다가도 다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간은 시시각각 흘렀다. 전국의 개표 상황도 걱정이었지만 집계가 늦어져 당락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간사이 본부 3층에도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후회 없이 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은 가슴속으로 영광을 확신하면서도 승리를 현실로 거머쥘 때까지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원이 3명인데 3위에 있다는 점이 그 불안의 원인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정오를 알렸다. 그러자 곧바로 오사카부의 현재 투표수가 발표되고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3위 그대로 당선이 확실하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와하고 환성이 터졌다. 대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해냈다, 해냈다고 외치면서 펄쩍 뛰었다. 이어서 만세 만세하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중에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동지는 이 흥분의 한복판에 있었다. 서로 축하합니다, 잘됐다 라고 말하며 악수를 나눴다. 얀모토 신이치는 홀로 별실에 들어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의 흉증은 기쁨보다도 도쿄의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또 도다 회장의 고뇌와 경무를 생각하고는 오로지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윽고 선거 사무실에서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인사하러 찾아왔다. 환호의 박수와 만세가 이어졌다. 그 기쁨은 그때까지 거듭된 고투와 인내와 고뇌 모두를 순식간에 과거로 떠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참으로 냉정했다. 그는 3층 소강당에 들어가 어본존 앞에 단좌했다. 하루키를 비롯한 회원들이 뒤에 나란히 단좌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승리의 보고를 제목 3창에 담아 모두 함께 힘차게 창제했다. 신이치는 하루키에게 인사를 하라고 재촉했다. 햇빛에 그을린 장신의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일어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1위로 당선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분도 있지만 입학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도 졸업할 때 꼴찌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에는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간사이 동지의 위대한 승리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말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입정안국을 위해 긴 여로를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겼다고 우쭐거리거나 졌다고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신심밖에 없습니다. 한때의 승패가 아닌 근본적인 신심의 핵을 만들고 고락을 함께하면서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창가 학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번에 겨우 간사이 승리의 전통을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본존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는 것 외에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광선유포의 원정 속에서 빛나는 전통을 지키고 상승 간사이의 역사를 쌓아올립시다. 그런 다음 간부들이 일어서서 기쁨 가득한 인사를 계속했다. 들끓는 흥분 속에서 신이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윽고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별실에서 떠날 준비를 했다. 간사이 본부 관리인이 들어왔다. 신이치는 격식을 차리며 관리인에게 인사했다. 오랫동안 폐를 끼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이제 도쿄에 돌아갑니다. 모두 기뻐하는군요. 잘 됐습니다. 러일 전쟁 때 노기 장군은 한 장수가 공을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른다고 말했지만 나는 한 장수가 공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간사이 동지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신이치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관리인은 몹시 감동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두세 사람의 우인에게 배웅받으며 공항에 갔다. 그리고 오랜만에 도쿄로 날아갔다. 홀로 비행기를 탄 신이치는 8일 이른 아침에 도다 조세이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도쿄는 아무래도 패배할 듯하다. 그렇게 말한 도다의 고충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두터운 구름층을 뚫고 나아가던 비행기는 이윽고 운해 위로 떠올랐다. 끝없는 창공 아래 떠있는 흰 구름은 살아있는 듯이 갖가지 모양을 하다가 그것이 다시 천천히 흩어지며 새로운 자태를 만들었다. 운해는 지상세계를 완전히 가리고 조금 전까지 계속해온 반년간의 온갖 고투를 먼 과거의 발자취처럼 떠올리게 했다. 신이치는 그런 고투로 얻은 결실에 몸을 맡기고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괴로웠다면 그렇게 괴로운 싸움도 없었다. 즐거웠다면 그렇게 즐거운 싸움도 없었다. 고락은 본래 하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승리라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패배했다면 괴로움만 남지 않았겠는가. 신이치는 소름이 끼쳤다. 그의 일념은 이윽고 도쿄에 있는 도다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운해에서 전개하는 착상은 미래로 향했다. 광선유포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벗들은 저렇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고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회원은 앞으로 더욱더 격증할 것이다. 광선유포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선거 때마다 동지를 지원하는 활동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세간은 창가학회는 어떤 정치적 야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회를 정치 집단으로 오해하고 권력도 온갖 간섭을 해올 것이다.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고 광선유포라는 희유의 사명을 짊어진 단체이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서 입정왕국을 실현해 나아가려면 정치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현실 사회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현실 사회와 관계해가는 이상 처음부터 정치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크게 다루어지고 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집단처럼 보이는 일도 피할 수 없으리라. 이 존귀하고 순수한 신앙단체가 정치적 단체처럼 보이는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신앙을 이용해 정치가의 지위를 노리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이것 또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오사카에서 전개한 투쟁은 승리했다. 도쿄는 패색이 짙다. 모두 장렬한 투쟁이었다. 그 사투라고도 해야 할 투쟁에서 엿볼 수 있었던 점은 권력이 지닌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성이었다. 입정왕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상 그 마성과의 대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라는 수렁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학회가 지향하는 광대하고도 위대한 사명을 왜소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 같은 선거활동이 어떻게든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된 것인가? 하지만 선거가 어찌 되었든 근본인 신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정치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터이다. 바로 그 점에 현실 사회에서 입정왕국을 건설해 나아가야 하는 창가학회 고유의 고뇌가 있고 전대미문의 작업이 있다. 이 일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쨌든 입정왕국이란 생명 존엄의 천리를 근저로 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평화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 교육, 문화, 학술, 평화운동 등 모든 분야의 건설에 몰두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초점을 고의적으로 정치에 맞추고는 학회가 마치 정치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해서 볼지도 모른다. 신이치는 운해 속에서 갑자기 솟아나오는 듯한 의문을 되새기면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문득 운해의 틈 아래로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았다. 이 산하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는 인간 사회는 무엇 때문에 모순에 모순이 겹치고 혼돈의 양상을 보이는가? 지금 신이치에게는 풀리지 않는 이 모순이 너무도 크고 중대하게 느껴졌다. 승리한 직후 이 운해 속에서 얻은 착상을 스승 도다 조세희 선생님에게 여쭙는다면 스승은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신이치의 마음은 도쿄로, 본부로, 도다 스라로 서두르고 있었다. 비행기의 비행이 지금 그에게는 참으로 느리게 느껴졌다. 승리한 뒤의 사색은 영광의 도치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냉정한 마음을 괴롭혔다. 도쿄의 본부는 근심에 쌓여 있었다. 오후가 지나자 기요하라 가스는 폐색이 짙어졌다. 정원 4명을 두고 다투는 싸움에서 4위와 1만 5천 표 정도 차이로 뒤처지며 5위에 머무른 저조한 상태였다. 오후 2시가 지나자 대세는 결정되었다. 도쿄에서는 4위 후보의 당선이 보도되었고 기요하라의 낙선이 결정되었다. 당선 확정이 된 오사카의 하루키는 이미 차점자와 3만 7천여 표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기요하라의 득표수는 20만 3,623표로 4위 당선자와 3만 6천 표 이상의 차이를 두고 차점에 머물렀다. 한편 하루키는 21만 8,915표를 획득하여 차점자와 4만여 표의 차이로 당당히 당선되었다. 패배한 도쿄의 충격은 컸다. 여러 조건에서 비교할 때 도쿄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보결 2명을 포함하여 52석을 다투는 전국구는 아직 혼돈 상태였다. 개표 집계 지연으로 9일 오후 1시에 발표가 있었는데 당선 확정은 불과 1명이었다. 창과학회가 지원한 전국구 4명의 득표는 향방이 불투명했다. 9일 오후 3시에 발표를 보아도 세키 히사오만 50위 이내이고 주조 슌조나 야마다이라 주헤이는 100위 이내, 하라야마 고이치는 100위 밖의 순이었다. 회장실에 있던 도다 조세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도다가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9일 새벽 2시, 그때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날이 밝자 그대로 확연히 모습을 드러낸 듯하여 불쾌했다. 확실히 험난한 산에 다다랐다. 오사카라고 하는 가장 험난한 산을 넘었는데 가장 완만한 산으로 생각한 도쿄는 넘지 못했다. 기요하라 가스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도쿄의 간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너무 방심하고 말았다. 도다는 명암을 가르는 방심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새삼 되새기고 있었다. 전국구 4명의 당락도 아직 모른다. 도다의 뇌리를 뛰어다니는 것은 입정왕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새로운 각오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9일 저녁 도쿄의 학회 본부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2층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도다는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부채를 붙이며 태연히 앉아 있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 수고 많았네, 신이치. 도쿄는 형편없는 싸움을 하고 말았다. 오사카 동지들은 활기가 넘치겠군.
도쿄는 불이 꺼진 듯하네. 조금 칠칠치는 못하지만 패전에도 상당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지금 생각하던 중이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에게 웃음을 보냈다. 신이치는 기분 탓인지 지쳐 보이는 도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운해 속에서 얻은 착상을 말할 기회를 잃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드디어 험난한 산에 도달했다. 신이치, 중요한 것은 신심이다. 도다는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은단을 씹었다. 그때 청년부 간부 한 사람이 종이 쪽지를 들고 들어왔다. 라디오에서 발표하는 개표 속보 메모였다. 도다는 조용히 메모에 시선을 돌렸다. 50위 이내는 세키 히사오뿐이고 나머지 3명은 변함없이 50위 밖이었다. 주조 슌조가 한 고비만 더 넘겼으면 하는 상태였다. 좋지 않군. 남은 사람은 세키뿐인가. 기요하라 가스의 낙서는 도다에게 타격이 컸다. 도다의 기분이 좋지 않음을 알고 모두 회장실에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신이치가 지금 옆에 있어 도다는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 도다가 옆으로 누우면서 신이치에게 말했다. 신이치, 피곤하지 않은가?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쉬도록 하자. 내일 또 이야기하지. 생각해야 할 일도 좀 있으니. 이때 신이치의 입에서도 저도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려고 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하룻밤이 지나 10일이 되었다. 전국구 당선자와 당선 확정자가 속속 발표되었다. 세키 이사오만 20위 전후로 당선되고 주조 슌조는 50위 전후를 오가며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게 할 뿐 좀처럼 결정되지 않았다. 야마다이라 주헤이와 하라야마 고이치는 유감스럽게도 낙선인 듯 했다. 정오가 지나자 전국구도 거의 확정되었다. 오후 4시 아슬아슬하던 주조 슌조가 간신히 49위로 당선했다. 나머지는 산표의 집계뿐이었다. 최종 득표는 세키가 31만 5,597표로 23위, 주조가 26만 1,549표로 44위로 당선, 야마다이라는 22만 4,815표로 59위, 하라야마는 18만 9,786표로 78위에 머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이 4명이 얻은 전국구 후보의 총 득표수는 99만여 표였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초점은 여당인 자민당이 계획한 헌법 개정을 혁신파가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 요컨대 참의원의 사회당, 공산당, 혁신계 무소속 등의 혁신파가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한다면 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자민당, 녹풍회, 보수계 무소속이 의석의 3분의 2를 획득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승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국민의 관심 또한 이 분기점에 집중되었다. 49명이 당선된 사회당은 기존의 31명을 합해 80석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선거 전인 68석에 비해 상당한 약진이었다. 61명이 당선된 자민당은 122석을 현상 유지하면서 끝났고 녹풍에는 선거 전인 43석에서 31석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86석을 얻은 혁신파는 참의원 선거 250석 가운데 3분의 1을 불과 3석 초과하는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가학회가 추천한 후보는 결과적으로 지방구, 전국구를 합해 6명 중 3명이 당선되고 3명이 낙선하게 되었다. 기쁨 반, 슬픔 반으로 승리 같기도 하고 패배 같기도 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회원은 슬픔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역시 도다 조세이가 회장에 취임하고 5년 동안 지금까지 창가학회가 기획한 일은 모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연간 절복 성과를 비롯해 1년 전에 통일지방선거 지원활동, 전국적인 학예 지방지도, 기관지 확장, 건축물의 기금 등
일단 기획한 일은 거의 100% 실현했으며 좌절하거나 실패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50%의 승리와 50%의 패배였다. 많은 회원이 이번 선거를 대단한 이변으로 생각하고 충격을 받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광선유포의 새로운 전개를 위해 뼈를 깎는 듯하던 도다 조세이에게는 참으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도대체 이 새로운 전개가 옳았는가 아니면 잘못이었는가. 그는 이 판정에 스스로 괴로워했다. 입정안국이라는 대업이 전대미문의 대업인 만큼 역사상 극히 어려운 난업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각오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지혜와 힘을 기울여 대처해왔다. 그런데 이번 50%의 승리와 50%의 패배는 도다에게는 패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완패는 아니다. 가장 어렵다고 한 오사카가 훌륭하게 승리하지 않았는가? 그러고 보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만은 없다. 착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오사카의 승리를 가져온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존재는 지금의 도다 조세이에게는 광선유포의 미래에 빛나는 유일한 별이었다. 700년 이래로 불가능하다고까지 여겨지던 광선유포라는 난업을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존재 또한 현 시점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일 것이다. 지금 선명하게 솟아나오는 그 확신만큼 생각에 잠긴 도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존재는 없었다. 실마리는 풀렸다. 우리 창과 아케는 앞으로 더욱더 신심이 강한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창과 아케는 대지이다. 대지가 반석 같기만 하다면 나무가 자라고 가지나 잎도 열매도 이윽고 풍성해지리라. 현재 회원 40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이야말로 문제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간절한 지도로 신심을 심화하는 일이야말로 인재 육성의 핵심이고 그것만이 어느 시대에서나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공중누각으로 끝날 것이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도다는 이 무렵 조직의 재편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본부 밑에 16개 지부가 있는 단일 편성으로는 전국의 각지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히 지도하기는 이미 불가능한 시기가 되었다. 방면을 충실하게 하고 총지부 체제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단번에 지부를 배증시킬 정도로 대담하게 조직 변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도다는 전국 곳곳에 있는 주목할 만한 신진 간부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도다는 사색을 계속했다. 광선유포라는 미중유의 대운동은 모든 분야에 걸친 연속혁명, 연속운동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법을 기조로 한 평화와 문화를 위한 개화이어야 한다. 본래 광선유포는 묘법을 토양으로 하여 인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참된 인물을 육성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진정으로 세상을 구할 새로운 정치가 역시 이 토양 없이는 육성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단언할 수 있다. 어쨌든 원점인 신심 즉 학회 정신을 어떻게 영속시키느냐가 중대한 과제이다. 그렇더라도 험난한 산에 어느새 다다르고 말았다. 도다주세이는 지금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이날 도다는 필요한 용건이 있는 간부 외에는 자기 방으로 부르지 않았다. 지시를 받은 간부는 곧바로 나갔다. 그리고 그 간부는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도다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홀로 생각에 잠겨 고독 속에서 사색의 사색을 거듭하는 가운데 많은 시를 끌어당겼다가 다시 놓고 또 새로운 시를 더듬어 찾고는 했다. 정치가 좋으냐 싫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정치가 싫다.
곤모술수를 일삼는 이 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몸을 피하고 싶다. 하지만 입정왕국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좋고 싫고는 말할 바가 아니다. 곤모술수나 일삼으며 사람을 속이는 정치가가 아닌 묘법의 토양에서 훌륭하게 참된 정치가를 육성해야 한다. 도다는 그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고 이번 투쟁을 시작했다. 도다의 마음은 도다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다. 이번 투쟁에서 많은 회원에게 힘든 싸움을 강요하고 말았다. 회원은 이 어려운 싸움에도 개의치 않고 분골 쇄신하여 투쟁해 주었다.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가 달갑지 않은 기성 세력의 압박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동지의 승리를 바라며 건투했다. 그것은 필사적이고 치열한 싸움이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좀 더 여유를 갖고 유유히 싸우는 길은 없는가? 도다는 누구보다도 깊이 회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회원이 고통받은 것만큼 괴로운 일은 그에게 없었다. 도다의 뇌리에는 사랑스러운 회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도다는 사방팔방으로 공격하듯이 새로운 과제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그때 야마모토 신이치가 들어왔다. 도다는 인사하는 신이치에게 바로 말을 걸었다. 덥구나. 이렇게 더우면 여간에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곤란하단 말이야. 도다가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흉중의 생각을 숨기려 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신이치, 드디어 광선유포의 활동도 굉장한 일이 되었다. 앞으로 자네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할지도 모른다. 어제부터 생각했지만 이번 선거는 장래 학회에 새롭고 성가신 과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 신이치는 이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오늘 속 착상을 떠올렸다. 자신이 묻기도 전에 도다에게서 먼저 듣게 된 신이치는 순간 놀랐다. 저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그 일에 대해 느꼈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꼭 여쭤보려고 어제부터 생각했습니다. 오, 그런가. 책임감이 같으니 생각하는 것도 같군. 도다는 마치 자신의 뜻을 알아주었다고 말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잠옷 유쾌한 듯 웃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여기서 운해 속 착상의 요점을 말했다. 광선유포를 지향하는 창가학회의 활동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근저로 평화, 문화, 교육 등 현실 사회에 전개되는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다. 입정왕국의 투쟁은 현실 사회를 빼놓고는 있을 수 없다. 도다 선생님이 제시하신 구상을 실현하려면 정치 분야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같은 지원 활동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학회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가 발생하고 세간의 비판과 중상을 당하는 일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민중에 뿌리내린 새로운 정치 세력의 대두를 두려워하는 권력의 간섭도 있을 것이다.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정치에 관한 것은 창가 학회의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또한 현실 사회에서 정치의 비중이 큰 만큼 광선유포라는 광대 심원한 활동이 장래 정치 분야에 편향되면 광선유포는 왜소하게 되지 않겠는가. 도다는 신이치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수긍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내가 지금 고심하는 바도 바로 그 점이지만 일본에서 광선유포의 전개를 생각한다면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전략 때문에 원리가 왜곡되는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인 사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안이하게 정치적으로 흐르기 쉬운 법이다. 어쨌든 대성이는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랭개교는 만년 외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일본국의 일체 중생의 맹목을 여는 공덕이 있으며 무간지옥의 길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정신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부응해가는 것이 광선유포의 진수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입정한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과제이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 니치된 대성인의 불법을 국가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당시의 권력과 영합해서 국가적인 계략의 도구로 이용한 타나카 지가쿠 등의 일파도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대성인님의 불법을 왜곡하고 왜소화시켰다. 우리는 어리석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만 그와 같은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장가학회라는 불칙을 받드는 단체가 정쟁에 말려들면 안 된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도다의 눈을 응시했다. 도다 역시 신이치를 응시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광선유포라는 것은 인류의 생명이라는 토양을 깊이 일구어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토양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 토양 위에서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모든 분야에서 배출해야 한다. 광선유포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신심이 근본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목적이 있다. 한 인간의 위대한 인간혁명을 시종일관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라 해도 인간혁명이라는 활용 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번 싸움 역시 훌륭한 정치가다운 정치가를 이 토양 안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묘법을 수지한 동지를 추천한다는 일이었다. 정치 분야에서도 참된 정치가를 육성하는 일이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이번 추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해 정치 분야에서 크게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당선자가 그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민중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을 모두 함께 격려하며 지켜보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인재를 많이 배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지.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인재는 언제까지나 성장하지 않는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과 같은 지원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 광선유포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깨달은 느낌이다. 신이치, 현실은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이다. 사회라는 수렁에는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 속에서 묘법의 정치가를 육성해야 하므로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 먼저 권력이라는 마성과 대결하게 된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치바이크가 권력에는 메두사의 눈빛이 있다고 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신이치가 말한 메두사의 눈빛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메두사라는 여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눈을 뗄 수 없어 돌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다. 권력의 마성을 만나 장래가 촉망되는 묘법의 정치가가 돌로 변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에 잠긴 도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권력의 마성이라는 괴물은 신심이라는 이검이 아니면 타파할 수 없다. 그것은 권력을 만드는 사회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또 인간의 생명 깊숙한 곳에 있는 마성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말을 이기는 것은 부처밖에 없다.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만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는 2시간 이상이나 이어졌다. 도다는 갑자기 관점을 바꾸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만약 지금의 자민당이나 사회당이 불법의 생명 존엄과 자비의 천리를 바탕에 둔다면 민중이 바라는 참다운 평화와 행복한 세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형태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지금 이 나라의 현상을 생각한다면 정치가만 놓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새로운 민중의 기반에서 새로운 민중의 대표인 정치가를 탄생시키는 일이 지금만큼 요청되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장가학회에서 동지를 정치 분야에 내보낸 이유도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배출한 동지는 정치 수완도 미숙하고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풋내기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윽고 정치가로서도 유능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학회의 지원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본래 정치는 민중의 것이므로 사람들이 정치를 감시하는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토양을 깊게 하고 넓혀가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새로운 정통파 정치가가 출현할 것이다. 정치가를 육성하는 것은 결국은 민중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그 기대를 짊어진 참된 정치가가 계속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론은 그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로서 틀림없이 지지할 것이고 악덕 정치가는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학회원의 지원 활동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지지가 기반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시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중이 중요하다. 결국 인간이 원점이고 인간이 목적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광선 유포가 진행되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재가 육성된다. 정치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도 학술,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도 사회 번영과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약하는 학회원이 생길 것이다. 결국 여기에도 학회원이 있다. 저기에도 학회원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 광선 유포하는 시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창가학회는 인류의 평화와 문화를 짊어질 핵심적인 존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이치, 창가학회는 그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대하고 훌륭한 교육적 모체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신이치, 이 인간혁명 운동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도다는 신이치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광선유포의 미래도를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연이 그려진 것이다. 신이치는 그 미래도를 멀리서 전망하듯 웃음을 띠며 말했다. 창가학회가 사회를 널리 윤택하게 하고 인간을 촉발하는 장대한 돼지가 된다. 거기에 인류에 빛나는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다. 참으로 웅대한 구상입니다.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만 멀다고 해도 100년 후의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 생애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이치, 자네들의 시대이다. 그것도 남은 반평생 마지막 무렵부터 그런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영혼에 몸을 맡긴 예견자의 얼굴은 엄하고도 숭고했다. 신이치는 도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운해 속 세계에서 본 영원함에 몸을 맡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도다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모두 신이치에게 남기는 유언으로서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알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처럼 정치 영역에서 필사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친 까닭은 창가학회라는 토양에서 식견과 인격을 갖춘 참되고 힘있는 정치가를 어떻게든 육성하겠다는 비원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렇네. 하지만 사람들은 창가학회가 정계로 진출하려는 야심이라도 가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 어느 시대든 사회는 그런 것이다. 창가학회는 틀림없이 종교계의 왕이 될 것이다. 대성이니 이 경문은 일체경보다 뛰어났으니 땅 위를 달리는 자의 왕인 사자왕과 같고 하늘을 나르는 자의 왕인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셨듯이 대성인의 불법은 사상과 철학의 왕이다. 창가학회는 그 위대한 불법을 세계에 넓히려고 일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본전을 수지한 참으로 뛰어난 인재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내보내는 일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사명인 것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의 실천이 새로운 세기의 인류 사회에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국가의 정치 형태나 정권은 긴 안목에서 보면 그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렇게 변화하기 쉬운 것에 눈을 빼앗기면 안 된다. 민중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힘든 사회를 적광토로 만드는 광선유포는 결코 해낼 수 없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오해할지언정 누구 한 사람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간에서도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볼 때가 분명히 온다. 그때서야 비로소 광선유포라는 전대미문의 위협을 이해하고 훨씬 찬탄하게 될 것이다.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는 문해 속 착상에서 나온 의문이 장대한 미래에 광명에 비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색이 눈앞의 상황에 가로막혀 미래를 향해 시야가 열리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선생님, 지금은 얼마간 이번과 같은 지원활동이 필요한 시대이군요. 궁극적인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착착 전진하면 되겠군요. 그것은 그렇지만 이번의 새로운 전개에는 참으로 많은 교훈이 있었다.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도록 하세. 생각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세상에 어떻게 비치느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 자네도 깊이 생각해보게. 성가신 일이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도다와 신이치는 또 이번 선거에서 위반자가 많이 나온 일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 대부분이 호별 방문이라는 혐의였다. 지나치게 열중했다고는 해도 또 선거법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는 해도 사회인으로서 법률을 어기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을 생각하면 두 사람은 애끓는 심정을 멈출 수 없었다. 도다는 비통한 표정으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어떻게든 변호사와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하게.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다. 간부들도 모두 많이 지쳐있다. 나도 지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고충을 심간에 새겨 저는 회원을 격려하는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도다의 목소리는 엄연했지만 지쳐있음을 신이치는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승리한 오사카의 장수인 신이치에게는 아직도 싸울 여유가 있었다. 이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도다 주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가 미래에 대해 오랜만에 나누는 사제간의 대화는 여기서 중단되었다. 방으로 나란히 들어온 사람들은 추천 후보 6명이었다. 지금은 당선된 3명과 낙선된 3명이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왔다. 창가학회의 추천 후보 6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된 사실은 세간에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3명 모두 정치가로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기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출마한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당선도 오사카 현지에서는 완전히 예상 외였던 모양이다. 7월 9일자 아사히신문 석간의 보도기사는 설마가 실현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그 경악을 그대로 전했다. 설마라고 한 그 설마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자민당 2명과 사회당 2명, 이렇게 4명의 후보자가 오사카에 참석을 두고 경합하리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하루키가 당선된 원인을 역시 인해 전술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이 굳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한 것인가 라고 분석했다. 창가학회 본부에는 도다 조세이에게 면회를 요청하는 보도 관계자들이 우르르 밀어닥쳤다. 신문사는 물론이거니와 방송국, 잡지사 기자들도 계속 끊임없이 찾아왔다.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3명이 단번에 배출된 일은 기자들의 의표를 찌른 사건이었던 모양이다. 시종일관 그들이 던진 질문은
학회가 마치 정치단체라도 되었다는 듯한 선입관에서 나오는 흥미 위주의 취재였다. 도다 조세이는 그들에게 창가학회의 이념을 간절히 설명했지만 그들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다의 속을 태운 또 다른 문제는 도쿄를 비롯해 낙선 후보를 응원한 회원들의 낙담이었다. 위기소침해 있는 회원의 모습을 전해 듣고 먼저 도다 자신이 힘차게 일어서야 했다. 반성에서 전망으로 도다의 사색은 계속되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단계로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여러 가지 정세는 도다에게 단행을 강요했다. 도다는 먼저 인심을 일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한 인재 등용을 구상했다. 그러려면 조직을 새롭게 편성해야 했다. 도다는 최근 한두 달 동안 바쁘게 전국을 쫓아다녔다. 그런 가운데 지부장으로 세울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중심으로 지방지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각 지부별 간부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맥이 빠져있는 회원을 격려하고 분기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7월 17일에는 남자 간부회가 도시마 공화당에서, 19일에는 여자부 간부회가 나카노 공회당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경직화된 조직을 투철한 신심으로 유연하고 탄력 있는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되살리자는 안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포석에도 장래를 전망하는 도다의 깊은 반성이 있었다. 7월 16일 오전 9시 본부 회장실에서 이사를 비롯한 청년부 수뇌들이 도다를 중심으로 모여 2시간에 걸쳐 최고회의를 열었다. 이때 결정한 사항을 7월 24일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했다. 전국에서 간부가 모인 본부 간부회는 먼저 인사 발표로 시작되었다. 만 5년 동안 청년부장으로 있던 세키 이사오가 이사로 취임해 이사실은 고니시 이사장 이하 5명이 되었다. 후임 청년부장으로는 남자부장인 야마기와 히로시가 임명되어 남자부 3만 6천 명, 여자부 2만 3천 명의 부원을 거느리는 청년부를 지휘하게 되었다. 남자부장 후임에는 남자부 제5부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임명되어 먼저 남자부부터 인심을 일신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달의 절복 성과는 9,374세대에 머물렀다. 사실 싸움을 끝낸 피로가 확실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반은 승리, 절반은 패배라는 지원활동의 정신적 타격이 틀림없이 숫자로 나타났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도다주세이는 마지막 강연에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말하고 전국의 간부들을 위로하면서 여러 세평에 미혹되지 말라고 훈계했다. 이번 선거는 이긴 듯 하기도 하고 진 듯 하기도 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3명이 낙선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세간에서는 학회에서 참의원이 3명이나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3명이 당선되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는 꽤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잡지에서도 요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밀어닥쳐서 난처할 지경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쁘게도 말하고 좋게도 말하겠지만 그런 일로 신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올곧은 심심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문에서 칭찬한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욕을 했다고 해서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순수하고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다는 아무런 허세도 기세도 없이 오직 담담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엄연했으므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귀에 솔직하게 전해졌다. 하찮은 세평에 동요되거나 회한으로 가슴이 막힌 회원의 마음은 얼어붙은 땅이 태양에 녹듯 어느새 따뜻하게 녹고 있었다. 도다는 앞으로의 활동 지침을 말하며 짧게 이야기를 마쳤다. 앞으로의 절복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어디까지나 훌륭한 회원을 만든다. 니치렌 대성이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회원을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착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달의 절복은 오랫동안 투쟁한 결과 잠시 휴전이라고 하면서 투쟁을 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일본어로 발음이 똑같은 9천, 규센입니다. 모두 1만 명을 절복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사양하는 모양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회원을 많이 배출해 어번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망에 따른 하나의 전환기였다. 17개 지부의 새로운 결성이 기획되고 그 편성 준비도 전국적인 규모로 시작되었다. 홋카이도에서 4개 지부를 창설하고 오사카 지부를 7개로 분할하는 등 조직 확대가 검토되었다. 그것은 학회로서는 획기적인 비약이었다. 도다는 새로운 지부장을 포함한 간부의 인선을 가슴속에서 짜고 또 짰다. 이 해에도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학예 강습회가 총본산에서 열렸다. 사흘째인 5일 오후에는 운영본부가 설치된 이쿄보에서 도다를 중심으로 순회 간부 최고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침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부 창설이라는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하고 당초 예정한 17개 지부 가운데 1개 지부의 결성을 연기했다. 결국 새롭게 16개 지부가 탄생하게 되고 신임 지부장 임명과 새로운 지부기 수여는 8월 26일 오후에 도쿄 요거쿠의 국제 스타디움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 최고회의에서 가장 큰 의제는 향후 학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신중한 검토였다. 학회 행사는 좌담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도 조좌담회에 주력하기로 했다. 조좌담회에는 비록 3명, 5명이 참석하더라도 조장의 발의로 적절히 열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도다주세이가 추록하고부터 몸소 실천한 재건기의 방식을 따른 셈이었다. 지금까지는 절복 실천이 없는 회합이 쓸데없이 많았다. 지부장회, 지구부장회, 반장회, 조장회 등의 회합을 최대한 정리해 초창기 때의 생기발랄한 숨결을 조직의 제일선에서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런 변혁은 모두 이번 투쟁의 교훈에서 얻은 반성과 전망을 바탕으로 입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초창의 재건기 때는 거의 매일 저녁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것도 3명, 5명이 참석하는 적은 인원의 좌담회로 시작했다. 현재의 순회 간부들은 그 무렵 도다와 동행하면서 좌담회에서 절복을 배웠고 지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습득했다. 생각해보면 생기발랄하고 즐거운 회합이었다. 구체적인 실천만큼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없다. 형식을 타파한 자유롭고 활달한 소회합일수록 생명과 생명이 맞닿은 친근감이 축이 되고 그 축에서 굳은 단결도, 동지에도 학회 정신의 맥동도 생긴다. 신심이라는 형체 없는 실제는 생기발랄하게 마음이 통하는 좌담회에서만이 홀연히 나타나는 법이다. 많은 회합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좌담회를 경시하는 간부들의 동향을 도다는 엄격히 훈계하고 좌담회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폐해를 없애고자 했다. 그 배격에 좌담회를 조좌담회까지 확대한 야마모토 신이치의 오사카 투쟁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월 26일 오후 1시 료고쿠의 국제 스타디움에서 전국 신지부 결성대회가 열렸다. 각지에 탄생한 16개 지부의 새로운 지부장에게 새로운 지부기를 수여했다. 북쪽에서부터 그 이름을 나열해보면 아사히카와,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 아키타, 니가타, 오미야, 하마마스, 나고야, 교토, 센바, 우메다, 아스시마, 오카야마, 고치, 후쿠오카 이렇게 16개 지부이다. 그리고 각 지부의 지부장, 부인부장, 남자부 대장, 여자부 대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지금까지의 16개 지부가 2배로 늘어 32개 지부가 되었고 남자부대와 여자부대도 각각 32개 부대의 진용으로 비약했다. 그리고
이사도 새로이 탄생해 이사실은 고니시 이사장 이하 6명이 되었다. 또 간사이의 총지부제가 시행되어 초대 총지부장에 하루키 세이치로가 취임했다. 이런 조직 변혁은 창가학회 창립 이래 가장 큰 비약이었다. 한자리에 모인 전국의 간부들은 싫든 좋든 신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도다 조세이는 중 늘어서 있는 새로운 지부기 앞에서 사회가 창가학회라는 단체를 이제서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7월 8일 선거가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라고는 하지만 새벽 2시에 나는 마음속 깊이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더욱더 험준한 산에 이르렀구나.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가라.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예측대로 선거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일본 사회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공평한 학회를 욕하거나 공격하거나 또는 잘못된 보도를 시작하는 등 온갖 형태로 우리 창가학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내가 동지들을 응원하고자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도다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죽었다고 말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만이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창가학회는 종교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종교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인 또는 그 외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식자들도 비로소 창가학회를 일본의 조수로서 느꼈으리라고 말하고 이렇게 호소했다. 지금의 과학자와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 세계를 평화롭게 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차원만으로나 과학적인 차원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절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생로병사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실상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진실한 종교가 불가결해졌습니다. 그 종교야말로 생명의 대천리를 설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입니다. 도다는 마지막에 힘주어 말했다. 대성인 불법의 힘으로 종교 그 자체의 힘을 바탕으로 갖가지 활동을 전개해 진실한 지상의 낙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민중구제를 위해 널리 인류사회를 위해 일어서주기 바랍니다. 며칠 뒤인 8월 31일 저녁 도시마 공회당에서 8월 본부간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니시 이사장은 총본산에 대강당을 건설하게 된 일과 공량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대강당 건립 기지는 이해에 50만 세대 달성, 참의원의 유능하고 고결한 인재 추천과 함께 내세운 3대 목표 중 하나이고 도다가 발언한 일이었다. 공양은 어디까지나 신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 즐겁게 하는 공양을 부탁합니다. 고니시는 공양이 이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고 말하고 그 취지를 철저히 알렸다. 마지막으로 도다 조세이는 9월부터 새로운 방치 및 조좌담의 실시에 관해 그 근본 정신을 간절히 말했다. 학회 초창기부터 실시해온 좌담회의 전통과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흘러넘쳤다. 다음 달부터라고는 하지만 내일부터입니다. 조좌담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모두 당치도 않은 일이 시작된다는 듯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지금의 간부들은 지구부장만 하더라도 2대째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2대째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남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지구부장이 되어 그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서 지구를 육성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조좌담회를 하자고 하면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나는 마키구치 회장 이래 규모가 작은 좌담회만 해왔습니다. 좌담회에 가면 2~3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모였다고 해도 20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체로 신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 좌담회가 진짜 좌담회입니다. 도다는 현재의 좌담회가 형식에 흘러 조장 조원들의 신심을 육성하는 터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완전히 잃은 회합이 되고 말았다고 몹시 꾸짖었다. 석조는 법화경을 수지한 자가 있으면 일어서서 부처가 온 듯이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3명일지라도 동지가 있으면 서로 기쁘게 대화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묘호랭개교를 설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진심으로 대화해야 두 사람이 서로 깊이 감격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한 법입니다. 우리가 처음 좌담회를 했을 때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만나려고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그 초창기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조원들을 성실히 육성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구에 조장이 100명 있으면 200세대나 400세대 절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장을 교육하지도 않고 반장을 모아놓고 으스대며 뽐내기만 합니다. 참으로 지구부장이나 지부장에게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였다. 도다는 조직을 좀먹는 관료성이 얼마나 인재를 망치는지를 통렬히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여러분도 간부가 된 이상 이제 결심하고 진정한 불도 수행을 조좌담회에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고생한 지구부장, 진정으로 연마된 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념에 찬 사람으로서 금생의 인생을 후회 없이 장식하기 바랍니다. 오본조님이 칭찬해 주심으로 간부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등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삶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오본조님에게 칭찬을 받도록 합시다. 또 남에게 아무리 욕을 먹고 야단을 맞더라도 오본조님에게는 꾸중을 듣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참된 니치렌의 문화이고 신앙의 극리입니다. 도다는 소규모 조좌담회를 조직 구석구석에서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초창기부터의 학회 정신을 체득시키려고 했다. 착실한 활동, 불교 수행에 바로 진실한 인간혁명이 있고 광선유포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화려한 활동만이 광포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음을 훈계하고 싶었다. 그리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빠짐없이 분기시키고자 도다는 이날 저녁의 여느 때와는 다른 정열을 쏟으며 역설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상쾌한 피로가 도다를 엄습했다. 조직의 비약적인 확대에 따라 32개 지부라는 새로운 진용으로 전국의 새로운 전개의 포석을 완료했다. 그리고 그 진용을 효과적으로 모두 회전시키기 위해 지금 다시 제1선에서 오로지 조좌담회에 주력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시시각각으로 열려가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도다주세인은 이로써 만전을 기한 준비는 우선 끝났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학회 정신의 쇠약과 형식에 빠진 조직의 관료성에 자기 스스로 정면으로 도전했다.